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 제105회 정기총회를 온라인 회의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총회장 후보 소견 발표에도 외부 방청 없이 녹화 영상으로 전국 총대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총회 3개 선교회가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개별적으로 투표소를 들러 투표하는 비대면 총회를 실시했습니다. 총회에서 새 이사장으로 부천 서문교회 이성화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계 자료를 전해드리는 목회인 데이터. 오늘은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들과 개신교인들의 인식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제105회 정기총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총회장 후보 소견 발표에도 외부 방청 없이 녹화 영상으로 전국 총대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수백 명의 목사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총회의 정책을 결정하던 교단 정기총회가 감염병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온라인 회의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제105회 정기총회를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총회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1일 단 하루입니다. 이는 지난달 15일을 전후로 코로나19가 전국에서 확산한 데 따른 겁니다. 통합총회는 총대들의 권역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37개 교회를 회집교회로 선정해 노회별로 회집교회에 모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총회 임원들이 모이는 회집교회는 당초 총회 장소인 서울 도림교회입니다. 37개 교회 회집교회로 흩어져서 총대들이 모이되 한 교회가 50명을 넘지 않도록 하며 온라인 방식으로 연결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오후 1시에 개회해 5시에 폐회하기로 했습니다. 식사는 따로 제공하지 않고 회무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105회 임원 선출과 구성, 헌의위원회, 공천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 보고 정도만 받을 예정입니다. 총회에서 다루지 못한 안건들은 각부 위원회별로 회의를 거쳐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총회장 후보 소견 발표회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단독 후보인 류영모 목사와 장로 부총회장 후보 박한규 장로는 어려운 시기에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류영모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방역을 잘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목회 새로운 기회, 우리 교인들만 대상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목회 폭도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적인, 성경적인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긍정적으로 기회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류영모 목사는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현장 교회를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이날 소견 발표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총대 등 외부인 초청 없이 진행됐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발표회 실황을 녹화 편집해 총대들에게 영상으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총회 세계선교회 GMS가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개별적으로 투표소를 들러 투표하는 비대면 총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총회에서 새 이사장으로 부천 서문교회 이성화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들이 줄지어 총회 장소로 진입합니다. 총회 참석자들은 차량에 탄 채 체온을 측정한 뒤 GMS 본부 앞 마당에 마련된 야외 투표소로 이동했습니다. 참석자 확인과 위임장 작성 등 모두 차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선별 진료소를 연상시킵니다. 위임장에 사인 부탁드릴게요. 교회, 노회, 여기 오늘 투표만 해서 사업계획을 임원회랑 실행이사에 위임하는 거예요. 해외 98개 나라에 2,5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GMS. 예장합동 총회 세계선교회가 교단 정기총회를 앞두고 신임 이사장을 뽑는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GMS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화된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특정 교회에서 열려던 계획을 변경해 야외 공간이 확보된 GMS 본부에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회 예배는 총회 임원 위주로 최소 인원만 예배당에 입장했고 예배 실황은 유튜브를 통해 중계됐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많은 그 영혼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각종 회무는 임원회와 실행이사회에 위임해 별도의 회무 처리 시간은 갖지 않고 신임 이사장 선거만 진행했습니다. 총회 참석자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된 이사장 선거에서는 부천 서문교회 이성화 목사가 투표자 수 310표 가운데 173표를 얻어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2년 임기의 이성화 이사장은 당선의 기쁨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선교 환경 변화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당선이 됐다는 기쁨보다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특별히 이 사역에 있어서는 컨텍스가 돼야 되는데 이 언텍스 시대라 어떻게 앞으로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지 사실은 그 염려가 가장 앞섭니다. GMS가 더 앞으로 발전해 세계 선교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선교회로 애쓰고 힘쓰겠습니다. 또 이성화 이사장은 선교 환경 급변화에 따른 선교사 재교육을 강화하고 코로나 시대 후원교회들의 부담을 최소화한 선교사 지원책 마련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치러진 GMS 총회는 온라인 예배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임원 선거를 통해 무난히 총회를 마쳤다는 평가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올가을 열리는 제43회 교단 정기총회 일정을 하루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코로나가 확산하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정부 방역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정기총회 진행 방식을 전 총대가 참여하는 대면 총회를 비롯해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을 놓고 의논해 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기총회 일정은 애초 예정했던 15일에서 22일로 한 주 연기하기로 했으며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백석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음악 목사와 상담 목사 신설, 어린이 세례 신설, 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 구성 등 다양한 헌의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88.8%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40%, 반대하는 의견은 48%로 조사됐습니다. 한교총이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안별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제3의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가 32%, 수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53%였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 시설 이용,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12%, 수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77%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교회 총연합이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패널 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계 자료를 전해드립니다. 목회인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들과 개신교인들의 인식을 알아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에 비해 좀 뜨거운 추세인데 우리 국민들은 미래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요.
2018년 조사에서 5년 전 대비 현재 환경이 어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5년 전 대비했을 때 더 좋아졌다는 응답이 25%였는데 예.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36%로 해서 더 나빠졌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그렇다면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예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응답률은 28%였는데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응답률은 37%였어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는 어떤 게 꼽히고 있나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그 환경 문제로 가장 많이 언급된 거는 미세먼지 등의 그런 대기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47%가 응답을 했는데요. 네. 그 다음으로는 기후 변화 피해 그리고 쓰레기 증가로 인한 문제 등이 언급됐습니다. 미세먼지 등이 언급된 이유는 미세먼지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바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응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좋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구매할 때에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전자제품을 고려한다. 이런 응답이 제일 높았습니다. 예. 89%였고요. 실천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주부님들이 대개 다 거의 다 실천하고 계시는 것들이 마트나 시장 방문할 때에 비닐봉투 대신에 장바구니를 가지고 간다. 이것도 한 86%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실천하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친환경 마크나 재활용 마크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72%였고요. 그리고 물건 구입할 때에 환경에 이롭지 못한 제품 구입을 자제한다가 61%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개선할 여지가 많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런 환경 문제가 우리 피부로 와닿는 부분은 또 기후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는 좀 장마가 예년에 비해서 좀 길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후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기업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텐데 국민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은 환경 의식과 태도에 관련돼서 좀 소극적인 그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가장 응답률이 높게 나온 건요. 기업이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한다면 나도 노력할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77%였고요.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나도 노력할 의향이 있다가 76%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적극적인 것보다는 기업과 정부가 나서면 나도 하겠다는 응답률이 높았던 거고요. 그리고 나는 가격이 좀 비싸도 친환경 제품을 살 생각이 있다 하는 응답률 37%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 자기가 좀 더 노력을 하고 경제적 부담을 지면서도 환경 문제 해결에 좀 기여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환경 문제 해결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환경 피해 유발에 따른 처벌 강화 이 응답이 38%로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처벌 강화요? 그렇죠. 네.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 시설 및 업종 등의 세금 부과도 24%가 언급됐어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응답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오염물질 저감 기술 개발 투자 확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 보존 노력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응답률도 한 20%, 30%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에는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인식들도 깔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 환경에 관련해서 우리가 통계를 살펴봤는데 이런 통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피조물로 창조하셨고 하지만 다른 피조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적인 직분을 맡겨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간은 좀 더 안락하게 살고 싶고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자연을 수단화하고 도구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죠. 그것의 결과가 자연 파괴였고요. 그의 대가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환경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욕망을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절제된 소비를 하고 환경에 좋은 제품들을 소비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으로 자연이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고요. 교회도 이제 각 교회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활용을 잘 한다든지 에너지 절약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환경보호 운동에 나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환경보호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보호 운동에 대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이런 활동을 한다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아무래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